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에서 시카고 대학 유진 파마 교수가 10년 안에 비트코인은 영원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진 파마 교수는 시카고 학파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경제를 가치를 측정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분야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2013년에도 받으셨고요.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인덱스 지수 관련된 분야의 연구로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죠. 자율경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시장 자체가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쪽의 이론이라고 봐야죠.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시카고 학파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진 파마 교수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만 있는 그러한 화폐가 교환성이 있느냐.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교환 가치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은 공급이 제한된 게 아니에요. 매년 3,000톤에서 3,400톤 사이에 그 범위 안에서 채굴하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협약이 제한이 돼 있죠. 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공급이 딱 묶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통화가 되려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교환 가능해야 되는데 교환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부여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런 우회적인 표현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10년 안에 가치가 영원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100%라는 말을 쓰셨어요. 100% 영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의견이 있죠. 글쎄요, 그 이론인지 희망인지 그것은 사실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학문적 범위 안에서 이론이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래서 이 시카고 학파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1980년대를 이끌게 됩니다. 역사에 많이 남으시는 대통령이고 수상이죠. 레이건 대통령하고 대처 총리는. 그런데 이 독점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자율경쟁 시장을 규제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시장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점이 나타나고 공급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물가나 임금, 고용과 이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1929년 9월 6일 대공황 아니에요. 영국의 케인즈 교수가 총수요 이론을 발표하죠. 중요한 것은 총수요다. 총수요를 발생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정책을 써야 되고 시장의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수요가 발생한다. 그 이론이 기존의 시카고 학파하고는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통화 이론을 좀 부각을 시킨 거죠. 케인즈는. 시장의 통화를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재정 부분에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황을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케인즈 이론이 시카고 학파를 이어서 현재까지 이제 오고 있죠. 근데 많은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쓸 때 케인즈 이론을 많이 써요. 지금도. 그런데 케인즈 이론도 지금의 그 금리를 내렸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설명을 못 해주고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수요 공급으로. 그거를 또 설명을 못 해주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시카고학파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없는 경제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이 AI 산업이 이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나타난 게 복잡계 경제학입니다. 순간의 어떤 상황 또는 정책이 어떤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복잡계라는 말 자체처럼 하나의 정책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에서의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세계도 어수선해요. 비트코인 나타나 AI 산업 출현하고 너무 빠르게 세상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다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념에 또 집착하게 되고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배분의 문제라고 봐요.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다툼이다. 그래서 배분의 경제학,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정책이 또는 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러한 정책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한 다음에 소수 집단만 성과를 다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튼 양극화는 그게 소득의 양극화든 자산의 양극화든 모든 갈등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0, 30% 하위 계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손길이 많이 가야 돼요. 어려우신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사실 버티는 거지, 자영업자라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개입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